누나, 저는 누나 동생이에요. 누나 친동생이에요. 누나, 저는 강민재입니다. 누나 동생이에요. 옥상에서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에 적힌 글씨, 수진이에게. 저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3개월 동안 매주 쉼터에 와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건설 본사 42층 부사장실. 새벽 5시 반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민재는 오늘도 일찍 출근했어요. 32살 대한건설 부사장. 아버지 강석훈 회장의 외동아들입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꺼낸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 표지가 해졌어요. 10년 동안 수없이 펼쳐봤으니까요. 어머니 박은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민재에게 주셨던 거예요. 민재야, 사실 너에게는 누나가 있었단다. 마지막 병상에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민재는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엄마가 19살 때 낳은 아이야.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이지.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물은 무거웠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어. 박수진. 생후 1개월도 안 돼서 입양 보냈단다. 엄마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재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 25권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를 그리워하는 글. 오늘도 수진이 생각을 했다. 지금쯤 7살이겠구나. 학교에 갔을까? 친구는 사귀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매일 밤 너를 안고 재우던 그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25년치 일기였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딸을 그리워했어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누나를 찾고 싶어요. 아버지 강석훈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재야, 그 일은 꺼내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이미 늦었어. 35년이 지났어. 그 아이는 이제 새 가족이 있을 거야. 우리가 나타나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하신 거죠? 미안하지. 매일 밤 생각한다. 그때 내가 집안 어른들한테 당당하게 맞섰어야 했는데, 은희를 지켰어야 했는데, 수진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책상에 앉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모습. 민재는 그날부터 혼자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몰래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처음 2년은 막막했습니다. 35년 전 기록은 대부분 종이 문서였고 일부는 소실됐어요. 3년째, 4년째 단서가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민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출산한 병원을 찾자 어머니 일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진이를 낳았다. 민재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어요.
35년 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 기록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병원 측에서 확인 후 자료를 줬습니다. 박은희 35년 전 8월 12일 출산 여아 3.2kg 자연분만. 민재는 그 기록을 들고 사립탐정을 찾아갔어요. 이 날짜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입양 간 곳을 찾아주세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기관은 개인정보를 절대 안 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비공식적으로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관없어요. 찾아만 주세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전화했어요. 찾았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5년 전 8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온 생후 1개월 여아. 한빛 입양 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됐습니다. 입양 부모는 이철수, 김용의 부부. 입양 후 이름은 이서연. 이서연. 민재는 손이 떨렸어요. 추가 조사 결과 이철수, 김용의 부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딸 이서연은 현재 생존. 35살. 서울 마포구 거주. 직업은 미혼모 쉼터 희망의 집 상담사입니다. 민재는 쉼터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35살, 상담사 경력 10년. 사진 속 여자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미소가 누나일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내 동생 민재는 착한 아이야. 언젠가 너를 찾아줄 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민재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찾았어요. 10년 걸렸지만 이제 누나를 만나러 갑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금요일 아침 7시. 주택가 골목 안쪽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희망의 집 마이너스 미혼모와 아기를 위한 쉼터. 이서연은 오늘도 정문 앞에 섰습니다. 35살. 이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2층 공동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미혼모 5명이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모두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 아침 먹어요. 19살 지민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민아. 밤에 잘 잤어? 네. 애가 새벽에 한 번 깼는데 금방 잤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는 1달 전에 이곳에 왔어요. 부모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대요. 오늘 복지관 가는 거 잊지 마.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 날이야. 네, 선생님. 근데 저 입양 보낼까 봐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돈도 없고 애한테 미안해서요. 서연은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지금 결정할 필요 없어. 지민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입양하였거든. 네. 내 양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어. 정말 잘 키워주셨지.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생각했어. 나처럼 좋은 가정에 입양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입양을 못 가거나 혼자 키우는 엄마들도 많잖아.
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1,0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0만 원. 이 쉼터 한 달 운영비가 겨우 400만 원인데요. 지난달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후원자 이름은 없었어요. 계좌번호도 익명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은 아기들과 엄마들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어요.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2년은 걸리겠네. 오후에는 미혼모들과 상담을 했어요. 20살 수진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취업하고 싶어요. 좋지. 어떤 일 하고 싶은데? 카페 알바요.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요. 그럼 이력서 같이 써보자. 서연은 수진이와 함께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학력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괜찮아. 학력 안 보는 곳도 많아. 우리 열심히 찾아보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더 고생 많아. 힘내. 저녁. 아기들 재우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2층 방을 돌며 아기들을 확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올랐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8시. 원장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일 새로운 봉사자가 와. 매주 토요일마다 온대. 잘 좀 부탁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강민재라는 분이야. 32살 청년이래. 입양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일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어요. 9시. 서연은 쉼터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작은 투룸 전셋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웠거든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됐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연인도 없었어요. 가족은 이미 떠났고요.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혼자 집에 돌아갈 때마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평생 혼자 사는 걸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까요?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잘 버텨보자.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강민재는 희망이 집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10년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저 문 안에 있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봉사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지, 신원조회 확인서. 3주 전, 민재는 원장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희망이 집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쉼터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그런데 왜 봉사하고 싶어? 민재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 때 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다 최근에 귀국했는데 다시 봉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혼모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민재는 정말 대학 때 봉사를 했었으니까요. 좋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와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민재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 민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재입니다. 오늘부터 봉사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아, 네. 잠시만요. 30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녀를 봤어요. 이서연, 35살, 짧은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미소는 따뜻했어요.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나, 10년. 10년 만에 보는 누나였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사립탐정이 찍어준 사진.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해요. 여기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어요. 강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괜찮아요. 첫날이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민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1층 거실이에요. 2층에 미혼모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고요. 3층은 사무실이랑 상담실이에요. 네.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재 씨 해외에서 공부하셨다고요? 네,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했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이 여기서 봉사하시다니 감사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고마워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여기 5명이 있어요. 나이는 19살부터 21살까지. 모두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거나 둘 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힘들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서연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지민아, 들어가도 돼? 네, 선생님. 방 안에 19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늘부터 봉사 오시는 분이야. 강민재 씨, 안녕하세요. 민재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오전 내내 민재는 청소를 했습니다. 1층 거실, 복도, 화장실. 서연은 2층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가끔 계단을 오르내리며 민재를 확인했습니다. 민재 씨,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점심 먹고 쉬어요. 정호. 서연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여기 예산이 빠듯해서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1층 거실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민재는 서연을 훔쳐봤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는 모습, 수저를 놓고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민재 씨는 미국에서 뭐 공부하셨어요? 경영학이요. 그럼 나중에 회사 다니실 건가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그렇구나. 좋은 길 찾으실 거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22살 때 시작했거든요. 서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입양하였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됐죠. 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제 가족 같거든요. 서연이 웃으려 애썼습니다.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나, 오후 2시, 민재는 3층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올라왔어요. 민재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재 씨 같은 분이 계셔서 큰 힘이 돼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시, 민재는 희망이 집을 나왔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멈췄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10년. 1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어요. 누나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을 잃고 5년을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누나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 곧 모든 걸 말할게. 곧 누나를 지켜줄게.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를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강남의 고층 아파트. 민재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민재야. 네, 아버지. 오늘 어디 갔었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사 다녀왔어요. 봉사? 네. 미혼모 쉼터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찾은 거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이미 늦었어.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가 나타나면. 아버지,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누나는 혼자예요. 양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외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누나가 놀라지 않게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조심해.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네, 아버지. 민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도 천천히,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누나가 편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누나, 동생이에요. 10년을 찾았어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째 토요일, 민재는 다시 희망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민재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원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서연은 민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아기들 목욕 도와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해볼게요. 욕실에서 서연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목욕시켰어요. 민재는 옆에서 수건과 베이비 로션을 준비했습니다. 민재 씨, 아기 안아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한번 안아보세요. 서연이 깨끗해진 아기를 민재에게 건넸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리 받쳐주세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아기가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손가락.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작은 생명인데 따뜻하고 무겁잖아요. 네. 이 아기 엄마가 19살이에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대단하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김밥을 샀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민재 씨가 지난주에 열심히 일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편의점 김밥이지만 맛있어요. 두 사람은 1층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평일에는 뭐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집에서 쉬거나 책 읽거나 운동하러 가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서요. 어떤 회사 가고 싶으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연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곳 찾으실 거예요. 서연이 웃었어요. 서연 씨는 평일에 여기 매일 오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주말은 쉬는데 가끔 급한 일 있으면 나와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오후, 민재는 3층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도왔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재 씨, 네. 혹시 컴퓨터 잘하세요? 조금요. 프린터가 고장 났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민재는 프린터를 확인했습니다. 용지 걸림이었어요. 금방 고쳤습니다. 와, 고마워요. 저는 기계치라서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도움이에요. 원장님 부르려던 참이었는데.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4시. 민재가 나가려는데 서연이 물었어요. 민재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당연히요. 정말 고마워요. 3주째 토요일. 민재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청소하고 아기들 돌보고 서연과 이야기하는 것. 오전에 지민이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 취업했어요. 정말요? 네. 카페 알바인데 아기 데리고 출근해도 된대요.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래요. 축하해요. 서연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이력서 20군데 넣었어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한 곳에서 연락 왔어요. 대단하네요. 서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요. 이력서도 같이 쓰고 면접 준비도 해주시고. 민재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지민이가 열심히 한 거죠. 점심시간. 민재와 서연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민재 씨, 봉사한 지 3주 됐네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행복해요. 여기 와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서연이 잠시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3주 연속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나를 돕고 싶은 거예요. 오후, 민재는 창고에서 기저귀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올라왔어요. 민재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열려요. 사무실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했어요. 민재는 1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와, 민재 씨 천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어려운 건데. 서연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아요. 4시 반. 민재가 집에 가려는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 오네요. 서연이 창문을 봤어요. 우산 있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서연이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다음 주에 돌려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조금 맞고 가도. 안 돼요. 감기 걸려요. 가져가세요. 민재는 우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민재 씨.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가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누나, 3주, 3주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민재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부탁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저 당신 동생이에요.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누나가 놀랄 거예요. 누나가 상처받을 거예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때 말할 거예요. 민재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비는 옷을 적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나가 준 우산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민재는 우산을 조심스럽게 세워뒀어요. 다음 주에 돌려줘야 하니까요. 다음 주 또 누나를 만날 수 있어요. 민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4주째 토요일, 민재는 희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연이 달려왔어요. 민재 씨,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민재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번 달에도 익명 후원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화면을 봤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1,0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민재는 놀란 척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3개월 연속이에요. 서연이 눈물이 글썽였어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우연인가 싶었고요. 근데 3번째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게요.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요. 계좌번호도 익명 처리되어 있어서 추적이 안 돼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면 여기 운영비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드는데 2달치가 넘어요. 덕분에 아이들한테 더 좋은 분유 사줄 수 있고 엄마들한테 생활비도 더 지원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답장 보냈어요. 매번 감사하다고요. 이 돈은 아기들과 엄마들을 위해 잘 쓰겠다고요. 서연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근데 답장이 한 번도 안 와요. 그냥 조용히 돈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돕고 싶으신 분인가 봐요. 맞아요.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아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서연은 민재를 봤어요. 민재 씨, 오늘 점심 제대로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돼요. 오늘은 제가 꼭 사고 싶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점심시간. 서연은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민재 씨, 평소에는 예산 때문에 라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민재 씨가 매주 와주셔서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민재 씨, 그 후원자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정말이요. 3천만 원이에요. 3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서연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분명 부자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쓰시지 않고 이렇게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누나, 제가 부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누나를 돕고 싶은 거예요. 누나가 일하는 곳을 돕고 싶은 거예요. 오후, 희망이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미혼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 있어. 거실에 5명의 미혼모들이 모였어요. 이번 달에도 익명 후원이 들어왔어. 1,000만 원. 와, 진짜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덕분에 너희들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그리고 분유도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고. 19살 지민이가 울먹였어요. 선생님, 정말이요? 응. 다음 달부터 생활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릴게. 감사해요, 선생님. 서연이 웃었습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마. 익명 후원자분한테 감사해야지. 그분 누구예요? 나도 몰라.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 그냥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이야.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얼굴, 서연의 행복한 미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잘했어. 계속 도와줘야겠어. 오후 3시, 서연과 민재는 3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재 씨,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그 후원자분이요. 3개월 연속 정확하게 1,000만 원씩 보내주시잖아요. 마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여기 관련된 분일까요? 예전에 여기서 도움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입양 관련된 분이거나. 서연이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재 씨 말이 맞아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언젠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 저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4시 반. 민재는 희망이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이사님,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희망이 집 계좌로 1,000만 원. 익명으로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보냈어요. 누나가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계속할 거야. 누나가 힘들지 않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수진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열심히 돕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 돕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민재야. 민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도와줄 거예요. 누나가 편안할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누나, 제가 후원자였어요. 제가 당신 동생이에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5주째가 지나고 6주째 토요일. 민재는 희망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사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원장님께서 이서연 씨에게 어제 전달하셨습니다. 민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천만에요, 이사님. 전화를 끊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2주 전, 민재는 비서를 불렀었어요. 희망이 집 원장에게 연락해 주세요. 익명으로요. 무슨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건부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주거 지원금을 주고 싶다고요. 2천만 원이요.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서연 씨를 위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민재는 희망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재 씨, 들어와요. 얘기할 게 있어요. 서연은 민재를 3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익명 후원자분이요. 그분이 또 기부를 하셨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있었대요. 10년 이상 희망이 집에서 일한 직원에게 주거 지원금을 주고 싶다고요. 그렇군요. 민재 씨, 제가 유일해요. 10년 넘게 여기서 일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서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2천만 원. 제가 필요했던 금액이 정확히 2천만 원이었어요. 2년 뒤에 전세 갱신할 때 필요한 돈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알고 계신 걸까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이 울면서 웃었어요. 저 혼자 5년을 버텼어요.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고 무섭고 앞이 안 보였어요. 2년 뒤면 전세갱신이에요. 집주인이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월급이 250만 원인데 2년 동안 모아야 했어요. 서연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서 생활비는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았어요. 2년을 그렇게 버텨야 했어요. 근데 어제 그 돈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요. 2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을요.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 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2년 뒤 갱신할 때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다행이네요. 민재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다행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후원자분은 이름도 안 남기시고 연락처도 안 남기셨대요. 그냥 조용히 돈만 보내주셨대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게요. 대체 누구실까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근속 직원한테 주거 지원금을 준다는 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10년 일했다는 것도 알고 2년 뒤 전세갱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민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서 도움받은 분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은행 가서 통장에 넣었어요. 2천만 원. 제 통장에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왔어요. 서연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통장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안 모아도 돼요. 월급 250만 원 다 쓸 수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민재를 밖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한정식 집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돼요. 오늘만큼은 제가 꼭 사고 싶어요. 근처 한정식집.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 씨, 저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2년 동안 매일 걱정했거든요. 과연 2천만 원 모을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아프면 어떡하지? 큰 돈 나갈 일 생기면? 서연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통장에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 덕분이에요. 익명 후원자분. 서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양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 서연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셨을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후. 희망이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한테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뭐예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익명 후원자분이 선생님한테 2천만 원을 주셨어. 주거 지원금으로. 와, 진짜요? 응. 선생님이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거든. 그래서 주신 거래. 19살 지민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해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집이 좋아. 2년 뒤에 전세갱신할 때 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되거든.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행복한 얼굴, 아이들의 환한 미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잘했어. 누나가 행복해. 4시. 민재가 나가려는데 서연이 말했어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매주 와주셔서요. 민재 씨 덕분에 제가 많은 힘을 받아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워요. 요즘 느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익명 후원자분도 그렇고, 민재 씨도 그렇고, 저한테는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누나를 사랑하는 동생일 뿐이에요. 민재는 희망이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2천만 원. 누나에게는 2년 동안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아껴가며 모아야 하는 돈. 하지만 민재에게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매출이 하루에 100억이 넘었으니까요. 누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이 도와줄게. 누나가 행복할 수 있게.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주거 지원금 받았어요. 그래. 네. 2년 뒤 전세갱신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해준 거구나. 네. 고맙다, 민재야.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걸 내가 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35년 전에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재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언제 말할 거니? 조금 더 기다려요. 누나가 더 편안해질 때까지요. 민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6주 동안 매주 누나를 만났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3개월 동안 3천만 원 후원, 그리고 2천만 원 주거 지원금, 총 5천만 원. 누나는 행복해졌어요. 누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어.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7주째 토요일 오전, 민재는 평소처럼 희망의 집으로 갔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쉼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조용했고 미혼모들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조용하네요. 응, 좀 그래요. 서연이 민재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재 씨, 사실은요. 그때 2층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20살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수진이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서연이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민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또 올까 봐요. 안 와. 설사 온다 해도 내가 막을 거야. 하지만, 수진아, 여기는 내가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있잖아요. 작년 11월에 여기 왔어요. 네.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어요. 임신 6개월 때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아기가 5달이에요. 건우라고 정말 예쁜 아기예요. 어제 수진이 전 남편이 전화했대요. 아이 보고 싶다고.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 질렀대요. 내 자식이야.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신고는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무서워해요. 남편이 경찰 친구들이 많대요.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진이는 믿고 있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진이가 문자 받았어요. 오늘 간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랬군요. 네.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내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일반 봉사자일 뿐이었어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 혹시 서연이 말하려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딩동, 딩동, 딩동. 계속 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서연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재도 따라갔어요. 서연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30대 남자가 보였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수진 씨는 여기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세요. 경찰 부르시면 저희도 신고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 돌아가세요. 여기는 보호시설입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문 열어요. 내 자식 데려갈 거라고. 쿵쿵쿵. 민재가 서연 옆으로 갔습니다. 제가 나가볼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민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 180cm 정도, 덩치가 컸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 봉사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비켜요. 내 마누라하고
애기 데리러 왔어요. 여기는 보호시설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비키라고요.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당신, 누구 편이에요? 저는 이곳 사람들 편입니다. 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물러가죠. 남자가 뒤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내 자식이거든요. 법적으로도 내가 아버지예요. 법적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이기도 하시죠.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수진 씨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어요.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가정폭력을 막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기억할게요. 남자는 민재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민재 씨 괜찮아요? 저요? 전 괜찮아요. 민재는 웃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실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재 씨가 없었으면 제가 혼자 막아야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2층에서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갔어요? 응, 갔어. 민재 씨가 막아줬어. 수진이가 민재에게 고개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수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폭력당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점심시간.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얘들아, 괜찮아. 우리 여기는 안전해. 선생님, 그 아저씨 또 와요? 7살 민지가 물었습니다. 안 와. 와도 우리가 막을 거야. 무서워요. 민지야, 선생님이 있잖아. 그리고 민재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이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선생님들이 다 지켜줄게. 오후 3시. 민재가 나가려는데 서연이 따라 나왔어요. 민재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민재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였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5년을 버텼는데 오늘은 정말 무서웠어요. 서연 씨, 민재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민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네, 부탁해요. 민재 씨가 있으면 든든해요. 민재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희망의 집을 바라봤어요. 저 남자 또 올 거야.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민재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왜요? 누나를 지켜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8주차 토요일. 민재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민재 씨, 준비 다 됐어요. 서류 다 챙겼고요. 고맙습니다, 형. 전화를 끊고 민재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민재는 대학 선배인 변호사 형에게 전화했었어요. 형,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가정폭력 피해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너 봉사하는 쉼터? 네. 당연하지. 무료로 해줄게. 고맙습니다, 형. 근데 민재야. 네. 내가 그 쉼터에서 봉사한다는 거 비밀로 해줄게. 걱정 마. 민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민재 씨 왔어요? 네. 오늘도 괜찮을까요? 서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토요일에 간다고요. 오늘이요. 민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준비했어요. 뭐요? 변호사 선배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 씨가 동의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민재 씨, 어떻게?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에요. 무료로 도와주신대요. 정말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민재 씨가 변호사님 연결해줬어.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민재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성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일정 거리 안에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무료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전 11시 서류 작성을 마쳤을 때였어요.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그 남자였어요. 또 왔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민재 씨, 괜찮아요. 민재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또 당신이네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안 물러가요. 내 자식 데려갈 거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비켜요. 안 비키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말 부를 거예요? 부르시죠. 민재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신고할게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어요.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저는 이곳 봉사자고요. 수진 씨를 도와드리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접근금지 명령 신청 준비됐습니다. 민재의 선배 변호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수진 씨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굳었어요. 지금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중입니다. 승인되면 당신은 수진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제 자식? 친권 행사는 법원 판단 사항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친권 제한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더 계시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남자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변호사가 민재를 봤어요. 괜찮아? 네, 형.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거야 당연한 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민재 씨. 네. 변호사님이. 정말 오셨어요? 네. 제가 부탁드렸어요. 변호사가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상담사 이서연입니다. 수진 씨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은 민재를 계속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2층으로 올라가 수진이와 상담했습니다. 서류 최종 확인하고 법원 제출 일정 잡았어요. 1시간 후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민재야, 수고했어. 다음 주에 결과 나올 거야. 고맙습니다, 형. 변호사가 떠나고 민재는 서연과 단둘이 남았어요. 서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네. 민재 씨는 대체 누구세요? 봉사자예요. 봉사자가 변호사를 불러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는 선배예요. 대학 때 알게 된 분이에요. 대학? 서연은 민재를 계속 쳐다봤어요. 민재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민재 씨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까지. 서연 씨. 민재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곳이 좋아요. 아이들도 좋고 서연 씨도 좋고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점심시간. 아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재에게 인사했어요. 민재 씨,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다음 주면 접근금지 명령 나온대요. 다행이에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건우하고 둘이서요.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민재가 나가려는데 서연이 따라 나왔어요. 민재 씨. 네. 다음 주에도 와요. 당연하죠.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가 누구든 왜 도와주시든 저는 정말 고마워요. 민재 씨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해요. 수진이도 편안해졌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구세요? 곧 들킬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나가 안전하니까요. 누나가 웃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어. 민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9주차 토요일. 민재는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안에는 입양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셨어요. 오늘 말할 거니? 네. 잘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민재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희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왔어요? 네. 오늘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전 봉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어요. 민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 씨, 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서연이 민재를 봤어요. 저녁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중요한 얘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6시. 민재는 희망이 집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갈 거예요? 근처 식당이요.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식사 후에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네. 제가 오늘 할 말은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말해봐요. 서연이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동생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서연 씨의 친동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농담이죠? 아니에요. 민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양 확인서였어요. 1993년 6월 15일. 이수진 당시 신생아. 경기도 소재 보육원을 통해 입양.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서연 씨의 입양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걸? 민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이게 35년 전 사진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아기가 서연 씨예요. 그리고 안고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말도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어요. 기억도 없어요. 맞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 어머니가 누나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았어요. 상황? 아버지는 대기업 후계자였어요. 더 공부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시기였죠. 어머니는 갓 20살이었고요. 민재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자기 딸이니까 보내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는 상황이 나아졌고 첫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키우셨어요. 제가 22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하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누나가 있다고 누나를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그때 일기장을 찾았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보내야 했던 엄마를 용서해줘. 꼭 너를 찾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줄 거야. 라고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누나 찾아보셨냐고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겁이 나서 찾지 못했다고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누나를 찾고 싶지만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22살 때요. 10년 전이요? 네.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모든 입양 기록을 뒤졌어요. 1993년 6월에 입양된 여자아이들을 전부 찾았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수십 명을 만나봤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다 올해 초에 서연 씨를 찾았어요. 올해 초요? 네. 입양 기록이 일치했고 나이도 맞았어요. 탐정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누나를 찾았어요라고. 아버지는 우셨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서워하셨어요. 내가 가면 수진이가 놀랄 거야. 아빠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봉사자로 가서 누나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요.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씨가 제 동생이라고요? 네. 그럼 민재 씨는 서연이 민재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준 익명 후원자도 변호사도 다 민재 씨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 당신 동생입니다라고 하면 누나가 놀라실까 봐요.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잖아요. DNA 검사하실래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 씨, 민재 씨, 아니, 민재 씨가 누구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35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다고요? 이해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정말 저인지, 이 여자가 정말 제 엄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속 엄마는 정말 슬퍼 보여요. 서연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를 보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일기에 그렇게 썼다면서요? 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라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입양 서류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은 가져갔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재야. 네, 아버지. 말했니? 네. 어땠니? 시간이 필요하대요. 사진은 가져가셨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35년 만이니까. 제가 잘못했을까요? 아니야. 넌 잘했어. 수진이가 사진을 가져갔다는 건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아버지, 고맙다, 민재야. 내가 10년 동안 찾아줘서 아빠는 겁이 나서 못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용감하게 해줬구나.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누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9주 동안 옆에 있었어요. 오늘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믿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나, 기다릴게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기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35년 동안 혼자였어요. 양부모님은 좋으셨지만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어요. 10년을 찾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일기에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썼대요. 민재 씨가 내 동생? 만약 진짜라면, 만약 민재가 정말 10년 동안 날 찾았다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희망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서연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연락 왔니? 아직이요. 걱정되는구나. 네. 아버지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가 받아들일 거야. 기다려라. 4일째 되던 날,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씨. 네, 서연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요. 내일 오후 3시, 저번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민재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재 씨. 네.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DNA 검사했어요. 네. 서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갔어요. 민재 씨가 9주 동안 쓴 컵이랑 수저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제 것이랑 같이 검사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류를 민재에게 건넸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99.9% 일치. 생물학적 남매관계 확률 99.9%.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 씨, 맞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재 씨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 진짜 남매였어요. 누나, 저 35년 동안 혼자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으셨어요.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정말 혼자였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어요. 10년 동안 날 찾았대요. 엄마가 일기에 내 이름 썼대요. 누나. 민재가 일어나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찾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어요. 수진이를 꼭 찾아줘라고요. 그 일기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민재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어머니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보내야 했던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꼭 너를 찾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줄 거야. 민재야, 내 누나를 꼭 찾아줘. 부탁이야. 서연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했구나. 그럼요. 민재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누나를 보낼 때 정말 슬퍼하셨대요. 자기 딸인데 보내야 했으니까요.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사진 속 엄마가 날 안고 울고 있었잖아요. 네. 민재 씨. 서연이 민재를 봤어요. 아니, 민재야. 네, 누나. 고마워. 서연이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날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유언 지켜줘서 고마워. 민재도 서연을 안았어요. 누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직원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몸을 떼며 물었어요. 근데 민재야. 네. 아버지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날 만나고 싶어 하세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3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누나를 만나고 싶지만 무서워하세요. 무서워요? 누나가 왜 날 버렸어요? 라고 할까 봐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까 봐요. 아버지는 지금도 울고 계세요. 수진이가 날 용서해 줄까라고 매일 물으세요. 서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화해봐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야. 누나가 아버지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요. 뭐? 민재는 전화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맞으세요?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DNA 검사했어요. 민재랑 저랑 99.9% 일치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친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민재가 찾아왔어요. 서연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일기 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쓰셨더라고요. 저,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수진아, 보러 와주세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민재에게 돌려줬어요. 오신대요. 네. 30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서연 앞에 섰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에 너를 보냈어. 아빠가 어려서, 준비가 안 돼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35년 동안 너를 찾아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 찾았어. 아버지, 일어나세요. 수진아.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버지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35년 만에 만났구나.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민재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셨고요. 지금은 희망의 집이라고 미혼모 쉼터 운영해요.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야.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가 있어. 민재도 있고. 네. 수진아. 네, 아빠. 집으로 올래?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이요? 응. 아빠 집은 크거든. 내 방도 있어. 35년 동안 비워뒀어. 방을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누나 나이 따라서 매년 방을 꾸며놓으셨어요. 5살 때는 인형 가득하고, 10살 때는 책상 놓으시고, 20살 때는 화장대 놓으시고,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못 키웠지만 늘 생각했어. 우리 수진이는 지금 몇 살일까? 어떤 걸 좋아할까? 그래서 방을 계속 꾸몄어. 아빠, 이제 그 방 주인이 돌아왔네. 서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감사해요, 아빠. 일주일 후,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았으니까요. 민재가 도와주러 왔어요. 누나, 이제 다 됐어요? 응. 그럼 가요.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고 오셨어요. 수진아, 타렴. 네, 아빠. 차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문이 열리자 집사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모님 환영합니다. 사모님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 집 큰딸이야. 당연히 사모님이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컸습니다. 아버지가 2층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아름다운 방이 나왔습니다. 화장대, 옷장, 책상, 침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와, 마음에 드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여기서 살면 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더 고맙지. 아버지가 서연을 안았어요. 35년 만에 딸을 되찾았는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민재.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어요. 수진아. 네, 아빠. 희망이 집은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후원할게. 시설도 더 좋게 만들고 직원도 더 뽑자. 정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해요. 민재가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저도 계속 봉사 갈게요. 토요일마다요. 민재야. 형제니까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민재와 함께 식사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희망이 집은 더 좋아졌어요.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직원도 5명 더 채용했어요. 미혼모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 도움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건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은 희망이 집 2층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 민재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웃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혼자였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근데 민재가 찾아왔어.
10년 동안 날 찾았대. 엄마 유언을 지켰대. 그리고 아빠를 만났어. 35년 동안 내 방을 꾸며놓으셨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아빠가 있고 동생이 있어. 민재가 위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하늘을 봤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나 행복해요. 아빠도 만났고 동생도 만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민재한테 수진이를 꼭 찾아줘라고 했으니까. 고마워요, 엄마.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아빠. 저녁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재야. 네. 아빠가 참 행복하다. 35년 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저도 행복해요, 아빠. 저도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정답이었어. 희망이 집을 운영하면서 힘들었어요. 돈도 부족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민재를 데려왔어요. 선행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사랑받고 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